이탈리아 아말피 뺨치는 해안도로가 있는 이곳. 드라이브하며 마주한 기암절벽과 거대한 바위섬들이 감탄을 자아내는 이곳. 말다 못해 투명해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바다가 펼쳐진 이곳. 바로 울릉도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멋진 곳이 있다니 애국심 상당히 치솟은 여행이었는데 파워 제2능력 한껏 올려 바삐 움직인 울릉도 3박 4일 코스와 꿀팁, 그리고 3대가 덕을 쌓아야 갈 수 있다는 독도. 저의 조상님들이 덕을 잘 쌓으셨는지, 과연 저는 독도를 다녀왔는지, 그리고 마지막 저의 솔직한 울릉도 여행 소감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울릉도를 가기 위해 새벽부터 차를 달려 강릉항에 도착합니다. 울릉도 가는 배는 4곳, 포항, 울진, 무코, 강릉에서 출발하는데요. 주거지와의 거리, 그리고 배의 종류를 고려해서 출발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배는 쾌속선과 크루즈가 있는데 쾌속선은 날씨가 안 좋으면 결항 가능성이 크지만 크루즈보단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요. 반면 크루즈는 결항 가능성이 낮고 멀미도 덜하지만 포항 기준 약 7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고 포항 출발만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강릉 출발 쾌속선을 택했는데 소문으로는 옆에서 토하는 소리, 냄새에 같이 토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겁먹고 멀미약을 전날 저녁에 한번,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한번 총 2번 먹었더니 멀미 전혀 없이 숙면하고 울릉도 저동항에 도착을 합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저동 해양경찰서로 직행했는데요. 웬 경찰서냐 싶으시죠? 이곳에선 물놀이에 필요한 구명조끼를 무료로 빌릴 수가 있습니다. 챙겨오기에는 부피가 크고 대여하기엔 돈이 조금 아까운데 깨끗한 구명조끼 무료로 빌려주니 세금 잘 쓰이는 것 같고 고마운 부분이죠. 자, 이제 렌트카를 찾으러 갑니다. 울릉도 내에서는 렌트카, 스쿠터를 대여해서 다니거나 버스, 택시, 관광버스로 여행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자율성을 위해서 차를 빌렸습니다. 차 대여 시에는 울릉도엔 항구가 여러 곳이니 내가 탈 배의 항구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차를 타고 향한 첫 장소, 울릉도는 식후경이죠. 아점을 위해 동백식당에 왔습니다. 이곳은 울릉도 향토 음식인 따개비 칼국수, 따개비 밥이 맛있기로 유명한 곳인데요. 우선 반찬부터 합격입니다. 울릉도산 명이나물, 부지깽이 나물을 포함해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메뉴에 백반이 있을 정도니 반찬 종류와 맛은 믿을만 하겠죠. 따개비는 손톱만한 전복처럼 생겼는데 이 작은 게 한 움큼 가득 들어가서 칼국수든 밥이든 바다의 향이 물씬 납니다. 칼국수는 미역도 들어가서 더 진한 바다의 맛과 깨의 고소함이 느껴지고 따개비밥은 솥밥이라 밥맛이 특히 찰진데다가 고소한 참기름과 따개비의 쫄깃한 식감의 조화가 꽤 좋습니다. 여기에 명이나물 한 점 싹 올려서 싸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울릉도 1인분 주문 안 받는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곳 칼국수, 따개비밥 모두 2인분부터 주문이 가능합니다. 한 끼 맛있게 향토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본격 울릉도 여행을 시작하는데요. 오늘의 테마는 북면 바위섬 여행입니다. 동백식당에서 20분 거리 와달리 휴게소에 도착합니다. 물이 정말 맑아서 시작부터 울릉도 여행이 막 너무 기대가 되고 머리 커다란 죽도와 푸른 바다의 풍경도 멋지더라고요. 죽도는 대나무가 많이 자생해서 대섬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배를 타고 죽도 관광을 가볼 수도 있습니다. 구경을 마치고 울릉도 3대 해상 비경 중 하나인 관음도로 향합니다. 관음도는 다리 위에서 보는 경치가 멋지기로 유명한데요. 제가 방문했을 당시엔 관음도 입장이 불가해서 구경을 못했습니다. 이렇게나마 드론으로 담은 모습 보여드리고요. 억새 군락지로도 유명하니 울릉도 가시는 분들은 꼭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부터 이어지는 해안도로, 손 뻗으면 닿을 듯한 바다를 옆에 두고 달리는 기분, 시원하다 못해 도파민 폭발이고요. 절벽인지 바위인지 모를 한 가운데를 통과할 때에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 신비로움도 느껴집니다. 주의하실 점은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영상은 실제 눈에 보이는 신비로움을 절대 담지 못합니다. 울릉도는 수백만 년 전 자연의 모습을 간직한 곳이라고 말하는데 태초의 자연을 모험하는 느낌이 듭니다. 바다 위 떠있는 웅장함의 실체에 가까이 가봤는데요. 바로 삼선암입니다. 삼선암은 울릉도 해상 비경 중 단연 최고로 손꼽히는 장소로 지상에 내려온 새 선녀가 울릉도의 아름다움에 반해 천상으로 올라갈 시간을 놓쳐서 바위로 변했다는 아주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은 뒤로 하고 눈앞에 보인 삼선암이 너무 웅장하고 멋져서 멋지다는 말만 100번은 하며 한참을 바라봤네요.
이곳은 여름 스노클링 명소로도 유명해 제가 다음날 다시 찾아서 스노클링도 즐겼는데요. 2일차 영상에서 다시 보기로 하고요. 삼선함을 충분히 눈에 담고 해안도로를 달려 천부 해중전망대에 도착합니다. 이 전망대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수중 전망대로 통유리창 너머 수심 6m, 실제 바닷속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사실 큰 기대 안 했는데 물고기가 많아서 놀랐고 뱃속에 들어갈 물고기들이 많이 보였지만 제법 예쁜 돌돔도 보이고 재밌는 구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방파제를 막아 만든 해수 풀장과 작은 수영장, 샤워실과 화장실이 있어 무더위 물놀이를 즐기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당장 빠지고 싶었지만 내일을 기약하며 1일차의 구경은 여기까지 마치고 오늘의 숙소,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리조트 힐링스테이 코스모스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유명 건축가 김찬중 교수가 해와 달의 궤적, 울릉도의 자연 환경을 조화시켜 디자인한 건물인데요. 실제로 보니 새하얀 건물이 우아하면서도 물결 치는 듯한, 회오리 치는 듯한 생동감도 느껴지더라고요. 건물도 건물이지만 리조트에서 보이는 전망이 상당한데요. 거대한 기암절벽과 바다를 마주하고 있어 자연의 정기를 받는 기분도 듭니다. 앞에 보이는 게 송곳산 송곳봉인데 봉우리가 마치 송곳처럼 뾰족해서 송곳산으로 이름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 전망은 투숙객이 아니어도 코스모스에서 운영하는 울라카페에 방문하시면 얼마든지 구경하실 수 있으니 꼭 방문해보세요. 자, 이제 방 구경을 해볼까요? 코스모스는 단 8객실이라 예약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예약할 때도 침대방은 만실이었고 온돌룸만, 그것도 1박만 겨우 남아서 예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부는 독특한 외관에 비해선 일반적이고 심플합니다. 방 사이즈는 52제곱미터로 꽤 여유가 있어서 성인 4명까지도 투숙이 가능하고요. 온돌룸은 작은 테라스 공간도 있어서 준비된 차와 웰컴 디저트를 먹으며 정원과 송곳산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침실룸은 모두 2층이라 송곳산 전망이 더 잘 보이니 참고하세요. 욕실 공간도 세면대 2개의 넓은 건식 세면 공간, 화장실, 샤워실 모두 분리가 되어서 쾌적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어메니티는 이솝, 드라이기는 다이슨이 구비되어 있네요. 숙소에 와서 리조트 구경도 하고 엄마 아빠 사진도 100장 찍어드리고요. 정비 후에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첫째 날 밤이니 울릉도 오면 꼭 먹어야 한다는 특식 독도새우를 먹으러 천금수산으로 향합니다. 독도새우와 세계탕 세트로 주문을 했는데 가격이 일단 정말 상당하죠. 아무것도 모를 때는 너무 비싸다 했는데 제가 호구당하지 않겠다며 EBS 다큐로 독도새우 공부를 좀 했거든요. 조업하는 거를 보니 잡는 것도 힘들고 소량만 잡혀서 가격이 높을만 합니다. 천금수산을 선택한 것도 직접 독도새우를 조업하기 때문이었고 주문한 독도새우는 이렇게 먼저 살아있는 상태로 나옵니다. 독도새우 종류를 설명하면서 순수 해체해서 주시는데 참을 수 없어서 얼른 먹어보니 식감이 탱글탱글하고 맛은 달더라고요. 일반 새우나 딱새우는 생으로 먹으면 좀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있는데 독도새우는 확실히 식감이 살아있습니다. 새우머리는 가져가셔서 튀겨서 나오는데요. 이게 또 별미 중에 별미입니다. 바삭하고 고소하고 짭짤하니 술안주 각입니다. 술은 울릉도 해양심층수로 만든 독도소주를 선택했는데 은은한 향에 목 넘김이 부드러운 중류주입니다. 마지막으론 세계탕이 나오는데요. 와, 하이라이트입니다. 꽃게와 새우가 가득 들어간 탕으로 시원하고 얼큰하고 술 마시면서 동시에 해장하는 그 기분 아시죠? 부모님 말씀으로는 울릉도에서 먹은 것 중에 최고라고 하셨습니다. 천금수산 가격은 사악했지만 한 번쯤은 충분히 먹어볼 만한 독도새우 코스였습니다. 둘째 날 코스모스 조식으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한식 반상 차림으로 방문 시기마다 다른 메뉴가 나오는데요. 제가 방문했을 땐 울릉도 명이 페스토가 올라간 닭스테이크와 더덕무침, 울릉도 오징어 내장탕, 전복 버터구이, 울릉 삼나물 장아찌 등 울릉도 제철 특산물로 만든 다양한 음식을 먹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맛도 있고 보기도 좋아서 여기가 식당이었으면 확신의 맛집상입니다. 체크아웃을 하는데 퇴실 선물도 주시더라고요. 울릉도 명이김치와 고로쇠물이 들어있었고 명이김치는 오늘 저녁 큰 활약을 할 예정입니다. 2일차 첫 코스, 울릉도의 여름을 즐겨볼 텐데요. 오전 코스는 물놀이로 어제 모았던 삼선함으로 스노클링을 즐기러 왔습니다. 너무 더운 여름인데 풍덩 빠지니까 일단 시원하고요. 물에 둥둥 떠서 거대한 삼선함을 바라보니 이런 경치를 보면서 즐기는 물놀이는 처음이라 가슴이 웅장해지더라고요.
물속은 발이 안 닿을 정도로 깊지만 시야가 맑아서 바위와 돌 사이로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니는 게 잘 보이고 또 물속에서 미역을 보는 경험은 처음이라 재밌기도 했네요. 단 참전한 스노클링은 진입로가 좋지 않고 해변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물놀이만 딱 즐기고 일어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코스, 나리분지로 향합니다. 나리분지는 경사가 많은 울릉도 내의 유일한 평지로 울릉도 화산 폭발 때 분화구가 함몰되어 형성된 칼데라 분지입니다. 산에 둘러싸인 모습이 굉장히 안정된 마을처럼 보이죠. 물놀이를 해서 배가 많이 고픈데요. 나리분지엔 산책 식당들이 몇 곳 있는데 야영장 식당에 왔습니다. 울릉도 나물들이 가득 나오는 산채 정식이 유명하지만 나물 수가 부족해 이날은 산채 비빔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나물과 반찬 종류들이 다양하고 울릉도 특산 나물들을 한데 비볐는데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죠. 또 그늘에 있으니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서 기분 최고였습니다. 배도 채웠고 늘어지고 싶지만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은 북면에서 서면으로 향하는데요. 이동을 하다가 스노클링 장소로 유명한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에 잠시 들렀습니다. 그런데 이 풍경이 너무 멋져서 다시 빠지고 싶더라고요. 수친자 여러분, 여름 울릉도에선 수영복 여러 개 들고 오셔야 합니다. 이곳은 몽돌해변이 있어서 캠핑 의자 놓고 쉬는 분들도 계시고 차박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다만 화장실은 있지만 샤워실은 없으니 페트병에 물 한가득 담아 오셔서 물놀이 후에 헹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넘어오니 북면의 해안도로와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북면은 해상에 큰 바위섬이 많아서 신비로웠다면 서면은 거대한 기암절벽이 많아서 웅장한 분위기, 비유하자면 블록버스터 같은 풍경이랄까요? 서면의 절경은 내일 하이라이트를 찍는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숙소로 가는 길, 학포항에 잠시 들렀습니다. 이곳도 스노클링 명소로 유명한데 파도가 잔잔하고 물도 정말 맑고요. 다이버 리조트가 있으니 수중 환경은 말 다 했죠. 운 좋으면 오징어 떼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도 몽돌 해변에 화장실, 샤워실까지 갖추고 있어서 하루 날 잡고 물놀이하기 좋겠더라고요. 이 풍경을 보며 다시금 든 생각이지만 울릉도는 물놀이 하기에 가장 멋진 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이제 진짜 숙소로 이동하는데요. 오늘 숙소는 별밤지기와 섬농부라는 펜션입니다. 울릉도는 사실 시설 좋은 숙소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수기 수요 대비 숙소도 많지 않아서 더더욱 숙소 예약이 힘든데 그런데 이곳 사진으로 보자마자 무조건 예약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 이유 바로 이 풍경 때문입니다. 거대한 바위산과 그 사이로 보이는 바다의 모습이 어디서도 보지 못한 절경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펜션을 지을 생각을 하셨을까 싶었는데 사장님이 별 보는 걸 좋아하셔서 울릉도에서 가장 별 보기 좋은 조건을 가진 이곳에 숙소를 만들게 되셨다고 합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에는 은하수가 펼쳐진다는데 피곤해서 저녁마다 기절하느라 별을 못 봤습니다. 밤마다 숙면한 방 내부도 보실까요? 펜션이라고 하면 유행진한 인테리어에 낡았을 것 같지만 정말 깔끔하고 청결합니다. 에어컨, 제습기도 있어서 쾌적하고 침구도 뽀송해서 숙면 최적의 조건입니다. 아담한 주방도 있고 큰 냉장고, 각종 요리 도구와 식기류가 준비되어 있어서 저녁은 항상 숙소에서 먹었습니다. 이날은 바베큐 숯을 신청해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이 풍경 보면서 고기 먹으니 울릉도에 또 와야겠다 싶더라고요. 고기 먹었으니까 디저트로 짜파게티, 라면 끓여서 울릉도 명이김치 싹 올려서 싹 싸먹으면 이렇게 2일차를 마무리합니다. 3일차 울릉도 하이라이트입니다. 독도에 도전하고요. 절경 퍼레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도동항에 도착해 도도를 향하기에 앞서서 행남 해안 산책로를 걸어봅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고의 해안 산책로로 불리는데 도동에서 조동 촛대바위까지 기암절벽 곁을 따라 걷다가 천연동굴을 통과하고 바위와 바위 사이를 잇는 다리를 건너며 울릉도의 맑고 푸른 바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웅장하고 신비로운 풍경에 이곳을 오는 누구나 우리나라 최고라는 표현에 긍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조상님들의 덕을 확인해보는 시간, 독도에 도전합니다. 변화무쌍한 울릉도 독도의 날씨와 바다 상황에 당일이 되어서야 독도 출발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는데요. 다행히 독도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뱃길 따라 200리,
배로 편도 1시간 반가량 소요되는데요. 꽤 멀죠. 독도 저반 여부는 도착을 해서 당시 파고를 보고 결정하게 되는데 파고가 높아서 이날은 저반을 하지 못하고 해상에서 독도 구경을 했습니다. 근데 덕이 모자랐나 생각을 하던 중 아니 배 위에서 보니까 오히려 입도를 하면 보지 못할 독도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동도와 서도 그 사이 바위섬과 기암 절경을 감상할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이렇게 독도 구경까지 잘 마치고 울릉도로 돌아와 독도 반점으로 향합니다. 쯔양님이 다녀와 유명해진 곳인데 제 실수. 독도 반점 검색 결과 최상단에 나온 저동 독도 반점으로 향했는데 유명한 곳은 도동 독도 반점이더라고요. 방문한 저동 독도 반점에서는 짬뽕과 짜장면 콩국수를 먹었는데 웬걸 짬뽕과 짜장면은 쏘쏘 콩국수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짬뽕은 짬뽕 덕후 아버지의 표현을 빌리자면 니 맛 내 맛도 아니다. 짜장면은 개인적으로 너무 달았습니다. 다소 아쉬운 식사를 뒤로하고 울릉도 최고의 대풍감 비경을 볼 수 있다는 모노레일을 타러 향했는데요. 가는 길 거북바위를 잠시 들렀습니다. 보는 방향에 따라서 크고 작은 거북이 9마리 형상이 보인다는데 긴가민가 싶어서 거북이 찾기는 포기. 방파제가 잘 되어 있고 물이 맑아 수영하기가 좋아 보였고 실제로 스노클링 하는 분들도 꽤 여럿 있었습니다. 다시 목적지로 향해 태아 향목 관광 모노레일 타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39도 가파른 경사를 약 6분 정도 서쪽 울릉도 바다도 보고 또 나무 가득한 숲 사이를 올라가 정상에 도착을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아주 조금 약 15분 정도 완만한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목적지 태아등대 전망대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니 우리나라 10대 비경이라는 대풍감 해안절벽이 마주 보이는데 오른쪽으로는 길게 기암절벽과 해안선이 펼쳐져 있고 왼편 해안절벽에는 향나무 자생지가 그 아래로는 투명하고 맑고 푸르고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어 그야말로 절경입니다. 모노레일 탑승장 근처에는 작은 수영장도 있으니 어린아이와 여행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저녁거리를 사러 근처 우진이네에 왔습니다. 저는 오징어 회와 물회를 포장해서 숙소에서 먹었습니다. 울릉도가 오징어가 많이 잡히기로 유명해서 오징어 축제도 열고 하지만 요즘엔 수온 상승으로 오징어 수액량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도 이름만으로도 무서운 시가인데 울릉도 왔는데 안 먹으면 좀 서운하죠. 아는 맛이지만 오징어회 좋아해서 맛있게 먹었고 특이하게 울릉도 물회는 물이 자작하고 비비듯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비빔물회처럼 먹다가 여름엔 역시 시원하게 말아먹는 게 최고지 싶어 물과 얼음을 넣어 시원하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울릉도 마지막 밤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강릉 복귀배는 오후 1시에 출발하지만 렌트카 반납은 울릉도로 들어오는 배 손님들 시간에 맞춰서 오전 11시 반납이 필수라 반납부터 완료하고요. 사이에 시간이 뜨니 저동항에서 가까운 복례폭포로 향합니다. 복례폭포 매표소에서 폭포까지는 편도 2-30분 정도로 삼나무숲 삼림욕장이라 여름에도 뜨겁지 않게 숲공기 피톤치드 느끼면서 도착을 합니다. 폭포는 3단으로 이루어져 시원한 유량을 뽐내는데 1일 유량이 3,000톤 이상, 지하에서 용출되는 폭포로 1년 365일 폭포가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울릉도에서 바다, 산, 절벽, 폭포까지 보고 마지막 배를 타기 전 가볍게 식사를 하러 아리랑 김밥집에 왔습니다. 울릉도 나물들로 만든 김밥이 유명한데 유명해도 너무 유명해서 전화로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못 먹더라고요. 운 좋게 명이김밥 한 줄 획득할 수 있었는데 명이장아찌가 들어간 김밥이 맛이 없을 수가 없죠. 한 줄만 먹어서 좀 아쉬웠지만 떡볶이와 즉석라면까지 야무지게 분식으로 울릉도 식사를 마칩니다. 울릉도 여행 소감을 한 줄로 표현하자면 울릉도는 과소평가된 곳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울릉도의 웅장하고 신비로운 자연의 모습을 보며 경외감이 들었고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다니 더 알리고 싶다는 마음도 컸습니다. 울릉도 지자체와 지역에서도 이를 알리기 위해 웰컴하우스도 운영하고 여행 지도와 안내책자도 잘 만들어 배포하고 있고요. 다만 울릉도를 마음먹고 찾은 사람들에게는 유용하지만 울릉도 접근성이 워낙에 떨어지다 보니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찾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울릉도의 아름다움이 덜 알려진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026년 울릉도 공항이 생기고 한창 공사 중인 도로 정비도 끝나면 훨씬 여행하기 편리해진 울릉도가 될 텐데요. 한편으로는 쉽게 가기 어렵다는 단점 덕분에 붐비지 않고 깨끗하고 더 신비롭고 매력적이게 다가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울릉도의 아름다움이 널리 퍼졌으면 하는 마음에서는 개발이 더 되었으면 하는 마음 반, 한적하고 깨끗한 울릉도가 유지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는 지금까지가 딱 좋다는 마음 반이네요. 아직 울릉도 안 다녀오셨다면 공항 생기기 전에 가실지 비행기 타고 가실지 고민해서 꼭 다녀와 보세요. 저는 또 갈 겁니다. 이번 콘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